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4월 3일 네네. 시장이 정말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장대 양봉으로 네. 입고 왔어요. 잘했어요. 장대잖아요, 제가.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네. 코너는 글로벌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대표님은 이번에 어떤 이슈 제일 주목하셨어요? 일단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음. AI 그룹이 한 달 새 이용자가 8배로 와. 늘었죠. 진짜 빨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GPU가 막 녹는다 이런 이야기가 비단 그 일론 머스크의 XAI뿐만 아니라 지금 챗GPT 같은 경우도 지브리풍. 네. 요즘에 푸사 사진 많이 바꾸시잖아요. 죄다 지불이에요. 맞아. 네. 죄다 지브리죠. 어.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이게 저작권 이슈가 있긴 한데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브리에서 어떻게 할지 네. 모르겠어요. 그럼 네. 저희 썸네일로 쓰면 안 되겠네요, 지불이? 아직 그런데 뭐 네. 우리만 그러겠어요. 전 세계가 다 쓰는데 그 아. 저작권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오픈 AI한테 뭐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것 때문에 또 AI 투자는 더 활발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텔의 부활뿐만 아니라 또 지금 UMC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즈가 이제 합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파운드리 업체는 1등은 TSMC가 네. 압도적이고 2등이 삼성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3등이 원래는 UMC하고 글로벌 파운드리즈가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중국의 SMIC가 확 치고 나와서 지금은 이제 4등, 5등으로 밀렸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합병을. 이제 뭔가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4등, 5등이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삼성한테 또 이제 별로 악재가. 네, 좋은 영향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엔비디아 칩 없이 된다. 네. 라고 이제 블로핑 그 하다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H20 풍기 현상이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었죠. 네, H20에 맞습니다. 대해서. 그래서 지금 풍기 현상으로 지금 5월에 미국 제재로 인해서 이제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아우, 네. 깔끔하게 브리핑 해주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국내 좀 정세는 어떤지. 네네. 사실 국내 시장이 또 오늘도 그렇고 네네. 조금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요즘에 네. 사직생이라는 네. 이제 독해진 모습으로 잘. 지금 중국에 이어서 이제 일본에도 이제 출장길에 나섰고 자동차 전장 쪽하고 이제 AI 협력 확대에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카카오 같은 이제 43개 종목이 오늘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네, 지금 공매도가 참 딜레마예요. 이게 그쵸. 필요한 거기도 한데. 맞습니다. 참, 네. 이게 개인 투자자로서. 그렇죠. 네. 이게 별 충격이 없을 거예요. 이러니까 더 세게 때리는 것 같아요. 뭐 공매도 비단 공매도뿐만 아니라 네. 이제 관세 이슈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뭐 영향이 적지 않고요. 삼성전자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증권사들이나 글로벌 IB들이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8만 원까지도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지금 레거시 쪽의 반등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하고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밀 관계가 강화되고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하고는 약간 이제 소원해지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이닉스는 네. 좀 안 좋은 건가요? 하이닉스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네, 중요한 협력사가 떨어져 나가는 그니까요. 네, 그것도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죠. 좀 놀라운 게 네. 한미 반도체 장비 단가보다 음. 하나세미틱한테 더 줬더라고요. 단가를. 보통 이원화 하면 가격을 깎아서 들어오는데 네. 이원화 하는 회사한테 장비 가격을 더 쳐주는 좀 희한한. 네, 그만큼 하이닉스는 일단 이제 한미 반도체 솔벤더는 부담스럽다 이런 네.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좋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도 듣고 날로 먹죠. 여러분도 날라먹죠.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저희 메인 주제로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제일 뜨거운 소식이 음. 트럼프의 상호 네. 관세입니다. 뭐 10에서 20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25%를 네. 때린다고 하죠. 네. 우리를 때리면 우리도 똑같이 때린다. 약간 그런 거긴 한데 네. 일단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네. 우리 기업들의 성적이 흔들릴 수 있는 음. 그런 것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네.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는 큰 치명타가 됩니다. 일단 당장 그 OECD에서는 지금 이거 만약에 되면 경제 성장률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10에서 15%. 그러니까 지금 0.2%포인트, 0.3%포인트 정도를 깎는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뭐 경제 성장률 0.2%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 규모예요. 뭐 한 3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적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 산업별 그 관세는 네. 이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의약품 이런 쪽은 이제 일단은 좀 이제 따로 분류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미국이 1800년대 이후로 네. 이렇게 광범위하게 관세를 과하게 때린 게 처음이에요. 그 이유가 네. 뭘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라도 네. 붙잡고. 일단 트럼프는 네. 자신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존재감이 컸는데 말이죠. 네. 가만히 있지. 내가 시장을 흔들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시장을 돌려 세울 수 있어. 알고 라는 있는데. 것들 네. 예, 나만 바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지금 제일 관종이에요. 관종. 네. 네. 근데 반도체 쪽에도 약간 그런 네. 입김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네, 반도체라는 게 원래 글로벌 교역에서 음. 관세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겼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고 이게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는 거 완전히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 이번에 관세에 대해서 우리 더티 15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죠. 미국의 불공정 무역을 하는 더러운 15개 나라라고 하는데 뭐 정확히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에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수지, 그러니까 무역 적자국의 한 8번째 되니까 당연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그렇잖아요. 무슨 우방국이라 그러면서 더티. 단어를 네. 너무. 더러운 15개 국가라는데 네. 네, 어쨌든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거는 네. 보니까 이 그래도 15개 국가 중에서는 더티 15 중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제일 이미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우리가 뭐 어떤 비관세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낮다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컴플레인 같은 것들을 조사를 했나 봐요. 그리고 트럼프한테 가서 또 이제 현대차 바로 투자해 준다 그러고 잘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세율이 25%면 일본이 24%고 뭐 우리나라 25%,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30%대니까. 대만 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그렇죠. 이제 뭐 대만이 뭐 억울하겠죠. 네. TSMC가 잘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건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자국 우선주의가 네. 너무. 트럼프가 이걸 막 디테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뭐 예. 이렇게 한 거 같진 않고요. 리스팅 한 거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 맥도날드 섬이라고 있거든요. 맥도날드 섬. 네. 거기는 펭귄만 살아요.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저기 어디 남극에 있나 봐요. 네. 거기 관세 10%를 때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 피해받는 표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냥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그냥 네. 어떻게 대충 해서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학생도 계산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와서 네. 한국이 사실 미국에 대해서 관세율이 50%라는 게 이게 말이 네. 돼요? 실제 관세율이 0%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아니 어디 진짜 맥도날드 섬 대통령도 아니고 네. 미국 대통령이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그게 뭐 이게 네. 위험하다라고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지금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거 이렇게. 진짜 네, 위험한 장난이다라고 네네. 이야기하는데 특히 지금 2기 트럼프 행정부 내각에는 경제학자가 없습니다. 오. 네, 없고요. 그리고 다들 왜 경제학자를 안 뒀을까요? 1기 때 이제 그런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 들여놨더니 예. 자꾸 트럼프한테 이제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싫었었던 것 이유가 같아요. 있어서 반대를 네.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2기 행정부에서는 이제 그 누구도 네, 반대를 하지 않고 트럼프 말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들만 남았고 네. 네, 그래서 위험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관세가 우리가 많이 붙으면은 네. 미국의 고객사들이 대만의 뭐 TSMC나 마이크론으로 눈 돌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일단 대만도 많이 맞았으니까 네. 대체자로 눈 돌릴 만한 걱정은 없는 건가요? TSMC 지금 대체할 데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대체가 되면 삼성 파운드를 썼겠죠. 아니, 삼성이 관세를 많이 맞으면 네. 이제 미국 고객사들이 TSMC로 눈 돌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우리는 25%고 TSMC는 35%니까. 그런 걱정은 없네요 이제. 우리는 오히려 네. 더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네. 관세로만 놓고 보면 근데 사실 뭐 파운드리 가격이 같은 공정 때서 삼성 파운드리가 TSMC 대비해서 가격이 40%가 싼데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사실 수혜를 본다라 하기도 민망합니다. 제가 뭐 관세 때문에 수혜를 봅니다. 없진 않죠. 그러면은 관세를 맞았으니까 네네. 마이크론한테 눈을 돌릴까요? 근데 마이크론의 네. 그 생산 기지가 미국에 거의 없어요. 아. 대부분 네네. 해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나 음. 뭐 사실 예전에 LP다나 뭐 이런 쪽인 인수해서 다 세팅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으로 돌린다고 해도 관세율은 더 세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받는 타격은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로 인해서 받는 타격은 직접적인 타격은 제가 보기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B2B용 AI 서버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가격 전가가 돼요. 네. 빅테크들이 뭐 관세 25% 때문에 25% 올려서 그러면 사야 돼요. 대체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B2C죠.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을 해서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거기에 관세를 뭐 50% 떠들고 맞았다. 못 사죠. 그러면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10개 살 거 한 네. 뭐 7개만 살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거기서 반도체 수요가 총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B2C가 좀 올라가나 했는데 네. 관세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3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가 되게 잘 나왔어요. 133억 달러 정도 네네. 나왔거든요. 뭐 무역수지 흑자도 50억 달러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잘했잖아요. 근데 이게 관세 때리기 전에 과수요가 좀 붙은 것 같아요. 과수요. 그러니까 미리 재고 스토킹 네네. 해놓은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세를 맞고 나서 이후에 세계 교역이 어떻게 될지 진짜 4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관세를 그냥 우리가 그대로 때려 맞거나 아니면 미국의 공장을 지어버리거나 둘 외에는 답이 없는 건지 네. 우리 기업들의 그런 플랜 B가 없는 건가요 지금? 일단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든 대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기업들한테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아,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벌어주면 그 사이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누가 벌어주죠? 정부가 벌어줘야죠. 아, 우리 정부가. 그렇죠. 네. 정부가 이제 협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관세 같은 것들도 일단은 유예 좀 시켜놓고 우리가 투자할 거야 네. 라고 해서 이제 뭐 이게 지연 전략, 시간을 끄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근데 관세 바로 매긴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개별적으로 다 협상해야죠. 실제로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네. 때린다고 했는데 결국 한 달 두 번 유예 받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외교적인 노력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칩스법도 보조금 못 받으면 안 줘?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네. 국가 간의 약속인데 그러면 그래 뭐 보조금을 니네 사정 때문에 못 받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래도 납득하기 힘들어. 대신에 다른 거 줘. 이렇게 협상을 해야죠. 네. 협상력이 정말 중요하네요. 지금. 중요합니다. 근데 관세가 높아지면은 일단 어쩔 수 없이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 실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독점적인 제품 그런 쪽은 가격 전가가 돼요. 그러면 가격 전가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아, 네, 미국 소비자들이 다 따놔야겠죠. 결국 최종제는 네네. 미국 소비자들이 사니까. 그런데 이제 애매한 제품들 있죠.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하는 거. 대체제도 많고, 네네. 멀티밴드화 돼 있고 그런 쪽은 이제 마진이 더 스퀴즈가 되겠죠. 압박이 될 수 있고 그걸 이제 제조사가 좀 이제 따놔서 이제 마진을 좀 축소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실적이 조금 다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당장은 인플레이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죠. 이게 관세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데 그러면 비싸지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네. 그게 디플레이션 압박이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는 게 이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사실 트럼프 취임 전만 해도 미국 경제 펀더멘털 너무 좋았거든요. 네. 아니 경제 살린다고 와가지고 네. 본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살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계속하면 위험하긴 하죠. 네. 이게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긴 한데 네. 경제라는 게 당장은 뭔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조금만 길게 보면 결국 통제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이게 크게 위험해지거든요. 네. 보조금도 사실 저희가 뭐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보조금 준다고 해놓고 트럼프는 못 주겠다. 삼성이 보조금 47억 4,500만, 하이닉스는 보조금 4억 5,800만 지급받기로 했어요. 네네. 삼성은 정말 많이 받기로 했죠. 네, 근데 이걸 안 준다고 하면은 네. 타격이 또 크겠죠? 크죠. 안 준 건가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안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말을 바꾸는 사람이고 네네.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조금에 네네. 대해서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우리 정부가 거의 지금 협상력이 있을 수는 없죠. 네. 네, 우리 네. 내부 상황이 네. 네, 협상력이 있을 수도 없고 일단은 앞으로 협상을 잘해야겠죠. 네. 네, 앞으로 협상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조금을 못 받는다 그러면 다른 카드를 받아야 돼요. 감세를 받든지 감세.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 준다고 해서 간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 제조업에서 이게 가격 경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쵸. 네. 보조금 준다 해서 간 건데 그렇죠. 갑자기 이래버리면 거의 무슨 이거는 뭐 네. 당한 거죠.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네, 미국 네. 세계 최강국한테 당한 거죠. 이거 네. 고소 못하나요? 이거 고소하면 미국 법원이 그래 네. 줘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리고 그거 받아내면 또 네. 트럼프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걸로 와. 보복하겠죠. 네. 진짜 양 네.
마르치. 네. 네. 뉴 노멀입니다. 이게 이제 우아한 의사는 시대는 가고 이제 네, 솔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시인이세요. 시집 하나 내시려고요? 네. 아닙니다. 폭삭 속았다 보셨나요? 폭삭 속았다. 시인. 요즘에 그 수분이 말라버린다는 거 보면 맞아요. 네. 우셨어요? 매회 저는 이제 그냥 짤로만 봤는데 그러니까 하도 이제 잘 만들었다 그래서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장들 건설에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볼 수 있는 관세 효과가 뭔지, 이 관세 타격이 있어도 이제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면은 차라리 공장 건설을 안 하는 게 더 이득일까요? 그거는 이제 판단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네. 이제 관세를 내고 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다이렉트로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멕시코나 캐나다나 그 USMCA 같은 그런 쪽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도 적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멕시코나 캐나다에다가 관세가 지금처럼 뭐 25% 계속 고차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냥 어차피 시장이 미국에 있으니까 들어가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제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전략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머리 아프겠네요, 우리 기업들. 머리 아픕니다. 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게 맞는데 사실. 네,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 트럼프가 없다 그래도 이제 미국이 다시 예전처럼 젠틀하게 돌아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이슈, 뭐 한국 이슈, 트럼프 이슈까지 다 봤는데 네네. 그럼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주를 딱 놓고 보면은 대형주 그리고 이제 소부장주 중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항상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좀 꼽자면? 일단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4월 상반기, 그러니까 중순을 기준으로 앞쪽에는 불확실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인 내일 이제 또 탄핵 선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다 이게 디테일이 없잖아요. 트럼프는 뭐 이거를 뭐 산업별 관세하고 뭐 국가별 관세를 누가 더 낮은 쪽으로 해주는지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게 없잖아요.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뭐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정보가 공유되고 프라이싱 될 때까지는 좀 필요하고 그때는 오히려 대형주가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4월 상반기에는 낮고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시장에서 프라이싱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적인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고 하면 이제 소부장 쪽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좀 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월 하반기요? 네네. 그러면은 최근에 뭐 레거시 얘기도 저희가 했었고 뭐 HBM 원래 핫했고 뭐 CXL 그리고 유리기판도 핫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키워드를 좀 4월 동안에는 주목을 할까요? 일단 수비적으로 본다 그러면 레거시 반등이 제일 지금은 무난할 것 같아요. 네네. 레거시 쪽이 반등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4월에는 또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 있잖아요. 조만간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이제 곧 나오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공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러면 이제 모멘텀 있는 거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ASIC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또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반도체주 중에 탑픽 꼽아보자면요?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레거시 쪽으로 이제 반등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올 수 있는 외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오사드 업체인 하나마이크론 뭐 그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매주 업데이트 해드리니까요. 매주 저희랑 함께 하시면은 종목들 그래도 좀 힌트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지난주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세영 하나가 속 시원한 질문 잘 던져줘서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그리고 결국은 상반기 턴은 레거시라고 이해해야 하는지 미국 테크가 조정받아서 AI 하드웨어 쪽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지 그 둘 중에 어떤 뷰인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일단 업황의 뷰하고 주가의 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중에 제일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는 AI 수요가 지속되면서 레거시가 턴어라운드 하는 게 가장 주가적으로 좋은 건데요. 지금 이제 레거시 쪽은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 관련된 주가들을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AI 쪽은 업황이 꺾인 건 전혀 없어요. 업황이 꺾인 건 전혀 없고 실제로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투자가 올해가 증가율이 제일 높아요. 50% 정도 나오거든요. 작년에 주요 빅테크들의 캐펙스 총합이 한 2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올해 3천억 달러까지 늘어나요. 그럼 50%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주가는 이러냐? 내년에 꺾일 거거든. 증가율이.
선행을 되게 빨리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엔비디아 그때 막 작년에 기억나시죠? 분기마다 나오면서 증가율 봐야 된다. 증가율 봐야 된다. 결국 주가는 증가율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AI 수요가 계속 좋아요. 그러면 주가는 계속 갑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증가율이 꺾이면 주가는 꺾입니다. 참 이게 호황인데도 증가율이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AI 쪽이 수요가 여전히 좋지만 이제 꺾일 수도 있다라는 계속 불안감을 주는 거죠. 그게 누가 주고 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이런 쪽 임대 계약을 취소하거나 투자를 줄이지는 않을 것 같고 증가율이 꺾이겠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까지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해 주시겠죠. 근데 하반기에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불확실한 건가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으로? 내년에 만약에 증가율이 꺾인다 그러면 하반기는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성장률은 또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내년에. 그 빅테크들의 이제 그 캐펙스에 대한 지출 가이던스들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좀 코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응도 바로바로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템 오늘도 이렇게 알차게 달려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들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